가설계 할 때 평면도도 그렸고, 그 설계 기여도 하니까 그래서 내가 투자 결정을 했는데 뭐 또 고민할 게 있어. 그냥 이대로 지으면 되지. 절대 아닙니다. 땅을 매입하셨으면 처음부터 설계한다. 가설계는 가설계일 뿐 처음부터 다시 계획 설계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가설계의 목적이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서 조금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걸 꼭 한번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그 페이지를 추가를 했는데, 그런데 투자 결정하기 위해 가설계까지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설계를 해서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샀어요. 제가 드리는 질문이 이겁니다. 가설계대로 계획 설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설계 할 때 그렇게 딱 했으니까. 그런데 답, 가설계는 가설계일 뿐 처음부터 다시 계획 설계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가설계 할 때 평면도도 그렸고, 그 설계 기여도 하니까 그래서 내가 투자 결정을 했는데 뭐 또 고민할 게 있어. 그냥 이대로 지으면 되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가설계는요. 그러니까 가설계는 아까 설계 개요 그거로 인해서 계략적인 투자 금액을 뽑기 위한 거지 어떤 상세한 어떤 계획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가설계를 하면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 다 끝냅니다. 다. 예. 그러니까 설계를 일주일 안에 끝낸다는 이야기는 정말 법규적인 체크 정도만 하는 거지 어떤 설계적인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표현이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계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설계적인 어떤 그런 거를 체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규 체크하기도 바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원하는 어떤 투자 금액을 뽑기 위한 데이터를 뽑기에도 바쁜 시간이에요. 그래서 계획적인 걸, 그러니까 좋은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적인 걸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계는 가설계일 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땅을 매입하셨으면 처음부터 설계한다. 이런 마음으로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 설계를 하면 설계 대안이 보통 한 2개 정도 이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두세 개 정도의 대안을 보고, 이 중에서, 이런 구성이 좋겠다. 이런 디자인이 좋겠다. 이런 재료가 좋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 나가야 되죠. 그러면 예. 한 설계사무소에서 대안을 2개를 그렇게, 예. 그렇게도 많이 만들어 드리고 하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계획 설계 도면의 설계 개요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 계획 설계 도면 설계 개요도 지금 표의 어떤 양식은 조금 달라 보이지만 사실 내용은 다를 게 없습니다. 가설계 때. 그러니까 설계 개요의 자체의 구성은 거의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계획 설계를 했기 때문에 법적 용적률 그냥 최종적인 확인을 한번 한다는 의미 정도로, 원래 저거는 이제 가설계 할 때 다 된다, 법적 용적률 다 만족된다는 걸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재확인 정도 차원에서 한번 보는 걸로 여러분들 계획 설계를 도면을 받으면 용적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층별 개요서하고 여기는 임대 면적표 요구라고 적혀 있는데, 계획 설계를 하면 이걸 안 주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건 왜냐하면 투자용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요구를 하세요. 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가설계처럼 호실별로 임대 면적표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이걸 요구하시면 설계사무소는 크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구하지 않으면 뭐 굳이 만들어 드리지 않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이것도 이 단계에서도 여러분들 요청하시는 게 좋은 게 가설계 때보다 더 정확한 전체 임대료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로 지어질 건물을 기초로 만드는 설계 개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설계 했을 때 임대료 대략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건 대략인 거고 말 그대로 이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실제 지을 건물이니까 더 어쩌면 더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건축사 같은 이제 건축사들이 이걸 이 단계에서, 계획 설계 단계에서 이걸 만들어 드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요구해서 하시라는 거고, 이걸 이야기하실 때, 이거 당연히 뭐 알 겁니다. 근데, 실제 임대 면적 기재 요구하기, 건축법상의 법정 면적이 아니라 서비스 면적 포함한 바닥 면적,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그 다음 단계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도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설계 개요가 여하튼 계획 설계에서 이렇고요. 이 설계 개요의 최종 목적은 용적률과 임대 면적을 최종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제가 이렇게 별도로 띄워서 보여드렸고요. 제일 먼저 그 계획 설계 도면의 첫 번째는 근린생활시설, 점포. 근린생활시설은 이제 법적인 용어고, 여러분들 편하게 보실 때 이게 점포들 있는 그게 들어가는 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그 계획 설계 도면에서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될 게, 점포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1층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통으로 임대를 줄 거냐, 아니면 이걸 3개로 나눠서 임대 줄 거냐, 아니면 2개로 나눠서 임대 줄 거냐, 이걸 계획 설계 단계에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예, 이거의 중요성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죠? 강좌를 하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 단순히 임대료, 임대 전략하고도 어떻게 임대를 주는 게 제일 제일 유리한지, 임대 전략하고도 관련돼 있고, 기술적으로는 이 점포를 몇 개로 나누냐에 따라서 출입구 위치도 다 달라지고요. 개수도 달라지고요. 기둥 위치도 달라지고요. 안에 점포 하나하나 하면은 기본 구성이 수도, 가스, 배수구 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것도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점포 분할 확정 이걸 하지 않고, 나중에, 지금 얘 이렇게 점포가 크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럼 나중에 알아서 제가 잘라서 쓸게요. 칸막이, 뭐 인테리어 하면서 이렇게 칸막이 적당히 할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또 돈 들여서 배수구 파야 되고, 예, 배수구 설비해야 되고, 수도 당겨서 수도 공사 또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에어컨 설비, 요즘 에어컨 배관들도 미리 다 빼놓거든요. 에어컨 다 따로 빼야 되고, 돈이 2중, 3중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획 설계 단계에서 결정을 여러분들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건축사가, 예, 이렇게, 점포를, 여기 2개로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데, 예, 그러면 좋겠네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시장조사 나가서, 이 지역을 봤더니, 점포를 몇 평으로 해서 몇 개 나누는 게 좋겠더라. 그럼 부동산 여러분들 찾아가셔가지고, 야, 이렇게 지금 나누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네요. 의견 종합하셔가지고,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똑같이 밟게 될 겁니다. 나중에 수도 없네, 수도 빼가지고, 예, 사람들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새로 하고, 에어컨 어떻게 해야 된다. 구멍 다시 벽에 다 구멍 뚫어야 되고. 그래서, 계획 설계 단계에서 이게 근린생활시설, 점포가 들어가는 층들은 점포 분할 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이게 설계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1번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1번만 써있고, 이건 번호가 없어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점포 분할 계획. 예, 그리고 이게 부가적인 거지만, 이렇게 임대 호실을 그러면 어떻게 나눌지 결정이 됐으면, 요런 호실 밑에 전용 면적을 써달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 좀 도면을 보시기가 더 편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건 팁이고요. 여하튼, 지금 이제 점포가 들어가는 층에 대해서 계획 도면을 뭘 체크해야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예, 점포 분할 계획, 이걸 최종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평면도에서 점포가 들어가는, 우리가 꼬마 빌딩에 점포가 들어가는 층이 있고, 또 하나는 주택이 들어가는 층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주택이 들어가는 층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택층의 구성 최종 협의예요. 그러니까 아까 근린생활시설층에서 점포를 몇 개로 나눌까, 3개로 나눌까, 2개로 나눌까, 아니면 통으로 다 임대할까, 이거가 제일 중요했다 그러면 주택층 구성이 중요하다는 거는
자, 여기 투룸, 여기 보시면, 그림은 여기 보면 이게 룸이 두 개예요. 투룸이에요. 예. 근데 비슷한 평면을 가지고요. 옆에 건물은 투룸, 쓰리룸으로 구성을 한 데들도 있어요. 아니면 쓰리룸으로 만든 데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나누냐? 비슷한 걸 가지고 방을 조금 작게 해가지고 방수를 늘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실을 조금 줄이고,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걸 어떤 식의, 그러면 이건 투룸밖에 안 돼서 투룸으로 했느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설계사무소에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여긴 쓰리룸이 잘 나간대요. 이 지역은. 예? 그럼 설계사무소에, 저는 가능만 하다면 쓰리룸으로 다 만들어주세요. 그럼 건축사가 쓰리룸으로 고민해서 어떻게든 만들어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건축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건축사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투룸? 건축사가 알아서 했더니 건축사가 생각할 때 그냥 보기 좋게 나오는 평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거는 건축사의 입장인 거고, 여러분들이 임대를 주는 그는 여러분들이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 안 나가도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요구사항을, 건축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투룸을 만들어 왔어요. 예.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 이야기 하셔야 되겠지만, 시장 조사했더니 쓰리룸 좋아. 그게 더 좋겠어요. 요즘 더 많이 찾는데요. 부동산 많이 좀 해봤더니. 그러면, 이거 쓰리룸으로 어떻게든 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적어도 투룸 하나는 되겠지만, 하나는 쓰리룸으로 하면 되겠는데, 하나는 쓰리룸으로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금 스토리를 이야기하지만, 그런 적극성이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택청은 주택청 구성 최종 협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 호실별 전용 면적 기재라고 써놨는데, 이것도 이제 임대를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투룸인데도 18평 투룸입니다. 아니면 21평 투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대 호실별로 전용 면적을 기재를 다 하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계획 설계에서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아까 인허가용 관공서에 허가 들어가기 전에 그거에 골격이 되는 도면, 이제 이게 정해지면 그 뒤로는 바꾸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구성 이외에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마감 재료를 뭘로 할 거냐, 가구나 집기류 옵션 어디까지 할 거냐,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붙박이장, 정말 아주 구체적인 걸 써놨지만 이런 것들을 공사에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에요. 예. 물론 이게 이런 세탁기, 냉장고가 들어간다면 그 위치에 콘센트나 배관들 당연히 다 하겠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포함할지 공사에, 아니면 뺄지, 이런 것들은 이때 논의를 해야 된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계획 설계를 하고 관공서용 도면이 넘어간 다음에 그 도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시공사를 정할 겁니다. 예. 보통 우리가 관공서용 도면 기본 설계라고 하는 거를 허가가 난 다음에 시공사 접촉을 하거든요. 예. 그때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되어 있으면 시공사는 다 포함. 근데 여러분들 다 공사 끝나고 나서 싱크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계획 설계에서 그런 것들을 짚는 게 좋다. 여러분들 확장형 발코니 아시죠? 요건 여러분들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확장형 발코니가 있는데, 그 확장형 발코니, 여러분들 듣기 편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확장형 발코니가 원래 발코니가 거기 중간 그 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이 이제 확장을 하면 이제 확장형 발코니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코니 부분 면적이 법적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서비스. 그렇죠. 서비스 면적이라고 표현하죠. 예. 그러니까 서비스 면적이라고 표현을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여기 주택청의 어떤 면적이 적혀 있는데 요 면적에 그 면적이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면적은 임대 면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임대를 줄 때 발코니가 예를 들어서 5평이다. 5평 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임대 줄 때. 법적으로는 안 들어가는 면적인데 우리는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그 5평이 발코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대 줄 때는 이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임대 면적표를 요구를 하면, 임대 면적표를 요구를 하면 실제 사용 면적을 뽑아준다는 겁니다. 예? 예. 이해되세요? 이 면적은 임대 면적이 아니라 법적인 면적이고요. 이 면적 플러스 알파 서비스 면적까지 다 합친 게 여러분들 실제로 임대 주는 면적이에요. 제가 임대 호실별 전용 면적 기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 전용 면적 기재를 해달라 그러면 이 발코니 면적, 요 점선이 있는 게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 면적이 법적으로는 저 면적표에 다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포함한 면적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실제 임대를 주는 면적이니까. 근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발코니 면적, 서비스 면적은 건축물 내장 같은 데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면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실제 임대료를 받는 입장에서, 임차를 주는 입장에서는 실제 임대 면적을 알아야 되고 그 면적은 발코니, 서비스 부분이 다 포함된 면적을 알아야 되고 그 면적을 뽑아줄 수 있는 데는 설계사무소입니다. 이제 계획 설계 도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면도라고 하는 것들을 또 보시게 될 거예요.